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은퇴 후 여행의 즐거움. 텅 빈 거실. 오후에 햇살이 무심히 쏟아졌다. 김민주는 습관처럼 낡은 리모컨을 쥐었지만 TV 화면은 켜지 않았다. 40년 넘게 그의 전부였던 직장에서의 숱한 경쟁과 야근,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은퇴라는 두 글자는 낯설고도 무거운 짐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침마다 서둘러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었고 밤늦도록 보고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어쩐지 공허했고 익숙했던 소음 대신 찾아온 정적은 불안감을 키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민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홀로 동떨어진 섬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아내, 수연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민주는 때때로 묘한 질투심과 함께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적어도 그녀는 아직 삶의 활력을 잃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민주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때 낡은 앨범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 수영과 함께 떠났던 첫 여행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풋풋한 미소와 설렘 가득한 눈빛. 빛바랜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민주는 사진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의 열정과 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는 문득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은퇴 후 석 달. 민준의 일상은 무기력함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신문을 들춰봤지만 머릿속에 들어오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대충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소파에 앉아 TV 채널만 하염없이 돌리거나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점심은 대개 혼자 대충 때웠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리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바둑판 옆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곤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수연이 돌아오면 그제야 집안의 온기가 도는 듯했다. 수연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다.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나 친구들과의 모임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다. 오늘 병원에서 검진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 좀 하라고 하시더라.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도무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낡은 시계처럼 그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당신 옛날에 여행 정말 좋아했잖아. 우리 은퇴하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자고 약속했었잖아. 수연의 말에 민주는 잠시 멍해졌다. 그랬었다. 젊은 날 그는 수연과 함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들의 이름을 속삭였었다. 에펠탑 아래에서 키스하기, 피라미드 앞에서 손잡고 사진 찍기, 알프스에서 스키 타기. 수많은 꿈들이 그들의 젊음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민주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젊음도, 열정도,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조차 사라져버린 듯했다. 늦긴 뭐가 늦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지. 우리 다음 달에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온천 여행이라도 좋고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 수연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잊고 있었던 꿈,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움직이고 싶은 희미한 열망. 며칠 후 민주는 수연이 건넨 여행 책자를 무심히 넘겨보고 있었다. 화려한 사진 속의 낯선 풍경들은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지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때? 여기 괜찮아 보이지 않아? 바닷가도 가깝고 온천도 유명하대. 수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남해의 작은 섬이었다. 쪽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 그리고 푸른 소나무 숲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 풍경의 시선을 빼앗겼다. 글쎄 귀찮기도 하고 민주는 여전히 망설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번거롭게 느껴졌다. 당신 정말 1억이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랑 여행 가고 싶어 했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주는 아내의 서운한 표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무기력함을 걱정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럼 한번 가볼까? 민준의 대답에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듯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짐을 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민주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력에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마치 녹슬었던 나침반이 다시 방향을 찾기 시작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해의 작은 섬에 도착한 날, 민주는 낯선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다. 맑고 푸른 바다, 시원한 바람, 그리고 짭짤한 바다 내음, 모든 것이 그의 감각을 깨우는 듯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수연과 함께 섬을 천천히 걸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작은 집들, 텃밭에서 옹기종기 자라는 채소들, 그리고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 모든 것이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저녁 식사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았고 밤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주는 듯했다. 다음 날 민주는 혼자 섬의 해안가를 따라 산책에 나섰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선, 기암괴석,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그는 그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왔었던 바닷가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바다는 이렇게 넓고 푸르렀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변하지 않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민주는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해변가에 앉아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삶도 이와 같을까? 끊임없이 밀려오고 부딪히고 그리고 다시 사라지는.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치열했던 경쟁,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허무함.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왔던 걸까? 그때 그의 옆으로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나 보? 아, 예. 풍경이 참 좋지요. 나는 이 섬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노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주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준의 솔직한 물음에 노인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욕심을 버리면 돼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법이지요. 노인의 짧은 말은 민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이제는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지 모른다. 섬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민준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전처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는 조금씩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집 근처의 작은 산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에서 방영하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낯선 문화와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문득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가 아닌 혼자서 떠나보고 싶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왠지 두렵고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다. 떠나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멈춰버린 너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라. 결국 민주는 용기를 내어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유럽이었다. 그는 인터넷과 여행 책자를 뒤져가며 꼼꼼하게 일정을 짰다. 숙소를 예약하고 기차표를 예매하고 가볼 만한 곳들을 정리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정이었다. 출국 날 공항에서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배웅했다. 혼자 괜찮겠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걱정 마. 잘 다녀올게. 민주는 수연을 안심시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왠지 모르게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다. 유럽에서의 여행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낯선 도시의 풍경, 오래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은 민준에게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주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그는 젊은 연인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사랑의 설렘을 다시 느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쇠락을 보며 삶의 덧없음과 동시에 영원한 가치를 생각했다. 스위스의 알프스에서는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겸손함을 배웠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는 소박한 삶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여행 중에 민주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혼자 여행하는 배낭여행객,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난 노부부, 현지에서 살아가는 예술가, 그리고 우연히 길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민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민주는 이탈리아의 작은 광장에서 우연히 한국인 여행자를 만났다. 그는 민준보다 조금 젊은 나이의 남자였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유럽 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다니시면 외롭기도 하실 텐데. 민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혼자 다니는 것도 나름 재미있어요.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의 말은 민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혼자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오히려 혼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행을 하는 동안 민준은 낡은 카메라로 틈틈이 사진을 찍었다. 아름다운 풍경, 인상 깊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까지. 사진 속에는 그의 여행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준은 찍어온 사진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그때의 감동을 떠올렸다. 낯선 도시의 골목길을 걸으며 느꼈던 설렘, 웅장한 자연 앞에서 느꼈던 경외감,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던 사람들의 얼굴까지. 사진 속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는 사진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방문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멈춰버렸던 그의 시간은 여행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녹슬었던 그의 나침반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수연과 함께 앨범에 사진들을 붙이며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울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와 활력을 발견하고 기뻐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여행 한번 다녀오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연의 말에 민준은 빙긋 웃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여행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을. 더 이상 그는 은퇴 후의 공허함과 외로움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로 민주는 꾸준히 여행을 떠났다. 혼자 떠나기도 하고 수연과 함께 떠나기도 했다. 때로는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낯선 도시의 골목길을 탐험했고, 때로는 편안한 크루즈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지친 은퇴자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영원한 여행자였다. 여행을 통해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접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주는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활기찼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여행을 꿈꾸고 있었고,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민주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늦게나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고 후회 없이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낡은 앨범을 펼쳐 마지막 여행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과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삶은 여행으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웠다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김민주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여행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다. 그의 낡은 여행 가방 속에는 아직 펼쳐보지 못한 세계 지도가 고이 접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늦깎이 여행자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삶을 사랑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준다. 삶은 언제나 여행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마침내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